이거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이가요? 네, 안녕하세요. 레빗도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고백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다녀왔습니다. 고백이라는 영화는 박하선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고요. 인디 영화입니다. 그래서 곧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 내용 자체는 약간 신입 경찰 지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순이라는 그 사회복지사로 나오는 오순이 등장해서 둘이 이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아동 학대랑 뭐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학대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보기에는 조금 괴로우실 수 있어요. 조금 그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학대 사건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 제도에 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감독은 서은영 감독인데요. 서은영 감독은 2013년에 내 단편 영화인 알바천국, 알바는 나의 것 이것으로 수상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편 영화를 2015년에 찍었어요. 그래서 초인이라는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펄서 웨이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백이라는 영화도 그 부천영화제에서 작년에 배우 지원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또 향후에 그런 필모그래피가 좀 기대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주인공 오순 역은 박하선 배우가 맡았고, 이 박하선 배우는 사실 드라마나 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워낙에 유명한 배우죠. 뭐 영화로는 아주 크게 흥행한 건 없었지만 되게 다양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되게 꾸준하게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넓혀가는 배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로마의 휴일이나 청년 경찰, 그리고 음식 클리닉 같은 데서 주연을 맡기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하이킥 같은 데서 좀 코믹한 이미지로 나와서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 최근에 산후조리원 같은데 출연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역을 맡은 배우 하윤경 같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신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저희가 화면에서 많이 본 배우들은 아닌데 드라마 같은 데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출연을 했고, 그리고 최고의 이혼에도 출연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방송 중인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이런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이제 활동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이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은 그렇게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쨌든 영화의 큰 틀은 아동 납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천원 납치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납치범이 아동을 납치했으니 자기가 그 아동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걷는 게 이제 어떤 복지재단의 계좌로 전 국민에 1,000원씩 입금해라. 그래서 얼마의 금액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해서 이제 계좌를 공개해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틀에서 펼쳐지고요. 이제 하부단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입경찰 지원과 오순이 만나면서 각자의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아침 조깅을 하다가 오순을 만나게 되고요. 오순은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지원이 조깅을 하다가 이제 이 오순이 굉장히 움츠려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에게 슬며시 다가가서 옆에 앉아요. 그러면 오순이 지원에게 이제 말을 걸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경찰인 것도 알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오순은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 대한 것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원은 지원대로 지원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하고, 주변에 학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그런 일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그런 학대받는 아이를 구하려고 도움 주려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보라라는 아이가 있어요. 보라라는 아이는 이제 아빠한테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순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제도권 안에서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멍잡이 있으면 그거를 증거로 해서 이제 아빠로부터 분리를 시키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친권자인 아빠한테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게 아주 동영상이 있다거나 뭐 이런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경찰이나 공식적인 사법기관에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오수는 그래서 좀 더 점점 감정적으로 이제 보라의 오빠랑 이제 보라의 아빠랑 이렇게 그 티격태격 하거나 이제 몸싸움을 벌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굉장히 드러내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입 경찰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세심하게 주변을 감찰할 줄 아는 그런 경찰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학대당하는 사람이나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다가가서 자신이 뭔가 해줄 게 없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사실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이상하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지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세심하게 그거를 관찰한 다음에 가서 자신이 뭔가 해줄 것이 없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지원이 우연히 오순을 만나게 되면서 그 뒤에 오순과 보라의 일을 이제 점점 알게 되고 이제 학대당하는 보라의 그런 뒷얘기 그런 것들을 점점 알게 돼서 맨 뒤에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사건의 내용들을 다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아동 학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좀 어려워하신다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조금 사회제도 학대에 처한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그게 어느 정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 학대가 왜 막기 어려운지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 단체에서 해주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딱 정해진 선까지만 보통은 하고 더 나아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오수는 거기서 더 제도권에서 되지 않는 것들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마저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최근에도 학대 사건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왜 아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학대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신고를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신고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 내 학대, 뭐 스토킹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데 뭐 보복도 있고 자신의 가족이면 또 신고하기가 또 그렇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이 영화 안에서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원 같은 경우에 지원의 눈은 이제 세심하게 관찰하는 눈이거든요. 지원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경찰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되게 사소한 이상한 것들을 보고 관찰하면서 보다 보면 그 피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발견해서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대받는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주려면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순하고 지원 모두 예전에 어렸을 때 가정 내 학대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캐릭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드러내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큰 그 천원 납치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맥거핀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누가 그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는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학대범하고 그 납치범 중에서 누가 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냐, 뭐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범은 사실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데 납치범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모금한 돈을 이제 복지재단으로 가게에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나쁜데 이제 그 중에서 누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순이 보라를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아빠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 놀이동산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것 자체도 그거를 납치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대받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아빠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게 과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울하고 조금 괴로운 영화예요. 괴로운 영화고 어쨌든 현실을 이렇게라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아예 이제 뭐 제도가 변하지 않거나 이러면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 또 제도적으로 또 많은 부분들이 또 붙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박하선 배우가 여기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또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인물의 연기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하선 배우의 연기가 조금 다른 연기거든요. 그런 것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봉을 한 후에 극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레빗꾸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브런치에도 영화 관련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와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